이 시간에는 저희가 리스트와 튜플, 딕셔너리, 셋,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응용을 같이 저희가 소스 내용을 살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의 자료 구조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퀀스 데이터 구조다라고 해서 값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는 것들을 말하고요. 이제 자료 구조라는 말이 실제로 이제 메모리상의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위치를 하게 되느냐, 이걸 저희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잠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연속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갖게 되고요. 이 순서에는 이제 번호를 저희가 부여를 하게 돼요. 0번, 1번, 2번, 3번. 언제나 이 순서를 저희는 이제 인덱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순서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리스트의 개념이 뭐 C나 C++, 자바 같은 언어에는 이제 배열이라는 어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비슷한 개념이 어레이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여기 리스트 자체는 정수형, 뭐 문자형, 실수형,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 넣어서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C나 자바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열은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들만 묶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는 정수형끼리, 실수는 실수형끼리만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인데, 이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어떤 형태의 자료 구조든지 상관없이 하나의 연속적인 데이터 구조 안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개념적으로 보면은 뭐 C의 거의 구조체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리스트가 이제 왜 필요한지 예시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이제 A, B, C, D라는 정수 4개를 선언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A, B, C, D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를 입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 20, 30, 40 입력 받아서 합을 구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변수 A, B, C, D를 따로따로 메모리상에 잡아놓고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10, 20, 30, 40 입력받아서 저장하고 그 데이터들의 합을 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소스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리스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리스트는 연속적인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값들을 보통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에다가 10, 20, 30, 40을 넣게 되면은 A, B, C, D 그래서 10, 20, 30, 40 따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요. 따로따로 독립적인 공간이 되는 거고요. 리스트는 대괄호로 묶어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연속적인 데이터 공간 안에 10, 20, 30, 4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 이렇게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 이 연속적인 공간에다가 10, 20, 30, 40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고 여기에 이름을 AA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대표명은 AA가 되고요. AA가 이 공간을 가리키는 거고 첫 번째 이 전체 공간은 AA라는 대표 이름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공간인 10이 들어있는 공간은 AA의 0번째다 인덱스 번호라고 합니다. 첨자, 인덱스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0번째 위치다 라고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번째 위치다. AA의 1번째다. AA의 2번째다. 그 다음에 AA의 3번째다 라고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해서 붙게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이곳에 접근을 할 때도 이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하나하나의 리스트 요소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리스트를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좀 전에 예시가 있었죠. 이 예시 A, B, C, D 따로 선언했던 거를 리스트를 사용하는 예시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AA에다가 0으로 초기화를 시켜 놓고요. 리스트가 연속적인 데이터 구조가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AA에다가 첫 번째 숫자 해가지고 입력받은 걸 집어넣고 두 번째 숫자는 AA 1번째, 2번째, 3번째에다 각각 다 데이터를 입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들을 더한 거죠. 더한 다음에 합에다가 넣어놓고 결과값을 출력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속적인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4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뭐 4,000개, 4만 개의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입력받을 때도 우리가 이전에 배우셨던 반복문을 쓰고요. 반복문을 받아서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계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 인덱스 번호만 바뀌니까 인덱스 번호 부분에다가 i 값을 집어넣어서 누적을 시키면 되겠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이용하시면은 효과적인 어떤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리스트에서 이제 저희가 뭐 리스트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ppend 0 해가지고 계속 이게 이제 인덱스 번호거든요. 0번째에다가 이 0000 이 값들을 이제 append 여기다 추가를 시키라는 거예요. 제로를. 그러면 첫 번째 0, 그 다음에 0, 0, 0 값들이 여기 어때요?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 추가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우리 폼은 배웠잖아요. i는 자 0부터 시작해서 100이니까 99까지 100개가 되겠죠. 100개의 100번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ppend 0, 제로를 여기에다 떼요. 100번을 추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한번 여기서 구해 본 거예요. 길이를 구했더니 100이다. 이 안에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한 것처럼요. 이렇게 포문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4번을 반복해라. 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첨자에다가 값을 여기 포문에서 쓰는 첨자를 이 리스트의 첨자로 같이 쓰시면 되겠죠. i를 0부터 3까지 그러면은 실제로 이 리스트에 0부터 3까지 데이터들이 반복이 돼서 어떤 작업을 시키면 그 작업이 수행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리스트에 가장 기본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예시 한번 잠깐 봐볼게요. AA는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포문을 이용해서 i가 0부터 자, 여기 보시면 4라고 돼 있잖아요. range에서는 그렇죠. 4-1번째 3까지죠. 그래서 4번이 반복이 됩니다.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래서 0을 append 시켰고요. 4번. 그리고 합도 0으로 초기화 시켜놨어요.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에다가 포문을 썼고요. 자, 다시 i가 0부터 4-3까지가 되겠죠. AA의 0번째에다가 숫자 입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숫자를 입력받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인풋인데 스트링 한 다음에 i가 0일 때는 어때요? 0 플러스 1 해가지고 스트링의 1번째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이 되는 거죠. 결국은 2번째 숫자, 3번째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입력을 0, 1, 2, 3까지 받는 겁니다. 인덱스 번호 위치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 값들을 더했어요. 입력 받을 때는 여기에 스트링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0일 때는 1번째 숫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i가 1일 때는 2번째 숫자라고 해서 입력받게 되는 거고요. 결과
합계해가지고 합이 여기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한 값들의 합계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에서 구행을 좀 바꿔봐라 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 부분이에요. 합을 0, 1, 2, 3 이렇게 다 더한다는 게 너무 여기에서는 좀 어렵게 지금 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입력을 다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받은 값이 만약에 지금은 4개니까 괜찮지만 400개, 4000개라 그러면 4000개를 다 더해라 라고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문으로 고쳐본 거죠. 어떻게 고치냐면 i는 range 0부터 4까지 합에다가 합 플러스 a의 i번째, i가 0일 땐 0번째를 누적해서 넣고 1일 때는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증가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행의 값을 바꿔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생성하는 코드 그리고 초기화하는 방법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할 때는 AA 한 다음에 대괄호만 넣으시면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비어있는 리스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생성과 함께 초기화 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다 값을 바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수형 데이터로만 구성된 리스트, 그래서 10, 20, 30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CC 같은 경우는 파이썬 공부는 꿀잼이라고 하는 문자 열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DD 같은 경우는 10, 20 파이썬, 그러니까 숫자와 그 다음에 문자 열들 섞어서 다양한 데이터형들이 모여있는 리스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C나 자바와 차이점이 C나 자바는 이런 식으로 어떤 배열을 만들면 배열 안에는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만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파이썬에서는 이 확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형들을 우리가 모아서 연속적인 형태의 자료 구조로 만드는 것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요. 리스트가 이제 100개가 있는 거예요. 100개를 만들고 AA라는 이름의 리스트와 그 다음에 PB라는 이름의 리스트 두 개를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크기는 100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AA에다가 먼저 0, 2, 4, 8 해가지고 데이터를 0부터 시작해서 198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짝수만 집어넣은 거죠. 짝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BB라고 하는 AA와 동일한 크기의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역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99번째 AA에 99번째 있는 거는 BB의 0번째로, 그 다음에 98번째는 1번째로, 그 다음에 AA의 0번째는 마지막에는 BB의 99번째로 들어가도록 역순 대입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이제 이때 저희가 사용하는 리스트 조작과 관련된 함수들이 이제 아주 많이 있어요.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여기서 몇 개의 함수를 쓸 건데요. 잠깐 언급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리스트의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잠깐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서 append를 썼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포문으로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포문으로 AA라는 이 리스트에다가 append 0, 그래서 제로를 계속 하나씩 추가시켰잖아요. 예, 이제 append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용도의 함수이냐? 자, 리스트의 맨 뒤에다가 항목을 추가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뒤쪽에다가 하나씩 추가하는 거고요. 리스트 명점 append 하고 값을 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맨 뒤에 항목을 꺼내는 것. 꺼내는 이제 그 리스트에 있는 항목이 삭제가 되는 건 팝이라고 합니다. 팝, 리스트명하고 팝하고 명령 내리면 이 리스트의 맨 끝에서 데이터 하나를 꺼내면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ort. 이거는 항목을 정렬하는 거고요. 리스트명.sort 하면은 자동 정렬을 해주고요. 리스트명.reverse 리버스 그러면 순서를 역순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는 어떤 찾을 값의 위치를 우리가 인덱스 값으로 넣어주면 그 위치에 있는 값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sert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위치와 값을 딱 주면은 그 인덱스 위치에다가 이 값을 집어 넣어 주게 됩니다. append는 뒤쪽에 삽입이라고 한다면 insert는 위치 인덱스를 주고 거기에 값을 인서션 하는 거라서 뒤로 나머지 그 뒤에 쪽 데이터들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remove는 지정한 값을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울 값을 넣어주는데 지울 값을 여러 개를 쓰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값만 지우게 됩니다. extend 같은 경우는 리스트 뒤에다가 이것도 이제 추가를 합니다. 이거는 리스트에 더하기 연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현재 리스트에다가 또 다른 리스트를 추가를 해준다. 두 개를 연속적으로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unt라고 하는 거는 개수를 세는 거고요. 그래서 count 한 다음에 어떤 값을 주시면은 이 찾을 값이 이 안에 몇 개가 있는지, clear는 이제 내용을 지우는 거고요.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지우고 싶으면은 clear라고 하고 함수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del 같은 경우는 리스트 명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주시면은 그 리스트에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을 지우게 됩니다. 전체 항목, 리스트의 전체 항목 개수는 length라는 함수로 쓰시면은 개수를 전체를 다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py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리스트 이름을 주시고 는 한 다음에 현재 리스트명 카피하면 이걸 복사해서 새 리스트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sorted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정렬을 해서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외에도 뭐 다양한 함수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몇 가지 리스트 조작 함수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런 함수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방금 앞에서 이제 주어져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AAA와 BB라고 하는 리스트 두 개를 만들었어요. 아직은 그 크기는 정하진 않았습니다. value는 0으로 초기화 시켜놨고요. 이 value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들어갈 값 있죠. append 할 값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i는 0부터 시작해서 99까지니까 총 100번이 수행이 돼요. 이 안쪽에는 6, 7번 라인이 수행이 되는데 첫 번째로 AA의 append value가 처음엔 0이었잖아요. 0을 먼저 AA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value를 2를 증가시켜서 2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포문에서 다시 추가를 시키고 6, 8, 10 해가지고 계속해서 데이터들을 198까지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100개를 집어넣으니까요. 198까지 짝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AA에다가 값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포문 같은 경우는 이제 BB 비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AA에 들어있는 값을 역순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i가 arrange 0부터 100까지 천천히 바뀌는데 bb.append BB에다가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근데 AA에 있는 잘 보시면 99-i번째 값을 BB에다 append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i가 0이라는 값부터 시작하니까 0이었을 때는 어때요? 99번째 AA의 맨 끝에 있었던 값이 BB의 맨 앞으로 append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i가 1이 되면은 99-1번째 있는 값이니까 AA의 98번째 값이 BB의 두 번째로 append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포문이 계속 돌고 나면 A의 역순으로 BB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 입력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 BB의 0번째에 들어있는 값과 99번째에 들어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AA에 들어있는 값과 비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주피터 노트북에 한번 입력을 하셔서 실행을 지금부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실행해 볼게요. 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자, BB0에는 BB0에 있는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게 한 거예요. 198이 들어있고 BB99엔 0이 들어있죠. 그 전에 A 값도 한번 먼저 출력을 해 볼까요? 저희가 여기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하는데
AA 0번째에 들어있는 값, 그 다음에 AA에 99번째 들어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AA 0에는, 그 다음에 AA 99번째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보고 BB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엔터. 자, 봤더니 AA 0에는 0이 들어있고 AA 99에는 198이 입력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펜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덱스 번호를 거꾸로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BB0에 AA 99번째 있었던 198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B 99번째에는 AA 0에 있었던 0이 입력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리스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리스트에 값을 추가시키는 함수들, 그리고 추가할 때 넣어준 어떤 값에 대해서 제어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보면 좋은지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리스트 값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저희가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저희가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리스트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여기 있는 리스트 뒤에 뭐 이제 딕셔너리라던가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지 뒤에 가서 좀 문제가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트 값에 대한 접근 방법은요, 이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0번부터 인덱스 번호가 쭉 붙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식의 접근도 가능하냐면 여기 잠깐 보시죠. AA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AA에 자,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4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4개에 자, 10, 20, 30, 40이 초기화되어져 들어가고 있어요. 10, 20, 그 다음에 30, 4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인덱스 번호는 제가 위에다 써볼게요.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하고 우리가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 줄 수가 있었잖아요. AA의 0번째다. AA의 1번째다. AA의 2번째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양의 정수를 활용한 인덱스 번호고요. 음의 정수를 이용해서도 음수값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AA에 대한 오른쪽 끝에서부터 붙이시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1번째 인덱스 번호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번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번째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4번째. 자, 그러면 AA에 0번째 들어있는 값과 AA에 마이너스 4번째 들어있는 값은 10으로 동일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주소가 0으로 붙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라고 붙이셔도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프린트를 했어요. AA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번째는 뭐가 있어요? 40이 있죠. 마이너스 1은 %D, 마이너스 2는 %D, 마이너스 2번째도 30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40과 30이 각각 여기에 요 위치에, 그 다음에 여기 위치에 출력되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접근할 때 콜론을 사용해서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AA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0 땡땡 3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레인지를 지정해 준 거예요. 0, 1, 2까지 3 바로 앞에까지 이 말이에요. 0, 1, 2까지를 AA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가 10, 20, 3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0, 20, 3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A의 2에서 4라고 하면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예요? 3번째까지죠. 그래서 2번째와 3번째 당하는 30과 40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론을 사용할 때 콜론 앞이나 뒤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자, 이 땡땡이라는 말은 인덱스 번호 2번째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끝까지 이 말이에요. 인덱스 번호가 여기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였었잖아요. 그쵸? 2번째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러면은 30, 40이 되겠죠. 자, AA의 땡땡 2번째다 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바로 앞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 0번째, 1번째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0과 1번째에 있는 10하고 20이 아래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리스트끼리도 덧셈이나 곱셈 연산이 가능해요. 자, AA, BB 이렇게 집어넣어 놨죠. AA 플러스 BB 하면은 이건 덧셈이거든요. 근데 덧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적으로 이어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10, 20, 30에 이어서 플러스 이어서 40, 50, 60이 이렇게 10, 20, 30 AA 부분이고요. 이어서 BB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곱셈 연산 있잖아.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면 AA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AA에 있는 이 리스트를 3번 연속적으로 여기 이제 출력해서 만들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AA가 여기 있는 10, 20, 3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곱하기에 나온 것만큼 횟수를 반복해서 출력을 합니다. 2번, 3번 이렇게 출력해서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레인지를 주는데 저희가 어느 만큼의 갭을 줄 것인가. 그래서 리스트 항목을 건너뛰면서 추출하고 싶을 때는 갭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AA가 10, 20, 30, 40, 50, 60, 70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AA에 땡땡 다 생략했죠. 그러면 시작은 0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갭이 2씩 증가하면서 인덱스 번호를 2씩 증가하면서니까 10, 30, 50, 70 하고 2씩 건너뛰면서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자, AA에 마이너스 2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마이너스 2면은 시작 위치가 여기 있는 70부터 시작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2씩 갭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갭을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씩 그 해당되어지는 값들 4개를 출력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그렇죠. 마이너스 1씩 출력하라 그러니까 70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나씩 역으로 다 출력을 해주겠죠. 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리스트의 값을 한번 변경을 해볼 건데요. 자,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한 개를 변경하고 싶으면은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가 인덱스 위치가 0번, 1번, 2번째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째를 200으로 바꿔라. 그럼 20이 200으로 바뀐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인 20을 200과 201이라는 두 개 값으로 이제 중간에다 변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범위 값을 주시면 돼요. 레인지를. AA에 10, 20, 30이다. 들어가 있고요. AA에 1번째, 자, 0, 1번째잖아요. 여기 1번째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값을 넣어라. 그러면 1번째의 위치로 가가지고 2번째까지 200, 20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0번, 1번, 2번째까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30이라는 거가 원래 0, 1, 2번째였었잖아요. 여기 있는 이 값이 뒤로 밀리는 겁니다. 30이라고 하는 값은 뒤로 시프트가 되고요. 1번째의 위치에다가 이 두 개 값으로 덮어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 대신에 이 두 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AA에 1에서 2까지를 이 범위 레인지 값을 만약 그냥 AA에 1이다 라고 하나만 시작값만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AA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다가 1번째 위치에 새로운 리스트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리스트가 2차원 리스트가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리스트인데 처음에는 10이 들어가고 두 번째 위치에는 200하고 201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 위치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에는 3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 하나가 들어간 거하고 같은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커다란 리스트 하나에 또 다른 작은 리스트가 이렇게 추가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리스트인 AA의 1의 항목을 만약에 삭제하고 싶다. 그럼 이번에는 자, del 명령을 써서 AA 리스트의 1번째, 그러니까 0 인덱스 번호로는 얘가 1번째가 되겠죠. 1번째를 삭제해라. 그래서 출력해 보시면은 10하고 30만 남아있는 거를 2번째니까요. 이 두 개만 남아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위치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인 여기에서부터 AA의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해당하는 여기 있는 것까지, 이 인덱스 번호까지 삭제해라. 그러면 AA의 1부터 4까지를 이렇게 비어있는 걸로 넣어주시면은요. 인덱스 번호로 1, 2, 3, 레인지 마이너스 1번째까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돼요? 비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없는, 그러니까 빈 리스트로 만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삭제가 되고요. 리스트 자체를 삭제할 때는 저희가 첫 번째는 AA에 보시는 것처럼 10, 20, 30이 있는데 AA에다가 그냥 아예 어떻게 해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출력해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만 있다. 값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값이 없어지는 거고요. AA에다가 10, 20, 30을 넣은 다음에 AA에다가 none이라고 주셔도 돼요. 이 방법 말하는 거예요. none 하면은 AA 했을 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AAA 한 다음에 여기다가 del을 쓰잖아요. del은 어때요? 리스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AA라고 하는 리스트의 값만 어때요? 덮어 써서 없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소는 남아 있는 거죠. 리스트 자체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값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AA에 대해서 있긴 있어. AA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 값이 없다. 자, 그 다음에 del은 아예 AA조차도 없애버린 거예요. 이 이름으로 된 공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출력하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되겠죠. 없는 변수를 출력하라고, 없는 리스트를 출력하라는 거하고 같습니다. 네, 예시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리스트에 값을 append 시키고 또 팝으로 출력도 해보고요. 소트도 시키고 리버스 역순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특정 위치 값도 출력해보고 인서트도 해보고요. 이제 이런 예제 소스입니다. 그리고 remove, extend, 예, 그 다음에 카운트도 한번 해보는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가 하나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작업을 주피터 노트북에다 작업을 하셔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 소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 이렇게 합해드렸고요. 현재 화면에서 그 실행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동영상 중지 버튼 누르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 주피터 노트북에 한번 입력을 먼저 해보세요. 하시고 저는 입력된 데이터를 여러분과 같이 분석을 해드릴게요. 주피터 노트북에 다 입력하셨죠? 보시면은 이제 천천히 제가 확대를 시켜서 좀 여러분께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마이리스트에 30, 10, 20을 집어넣고 현재 리스트 해가지고 이 마이리스트 값을 출력을 했어요. 스트링 타입으로 여기에 출력했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30, 10, 20 내용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my list에 append 40 한 다음에 40을 뒤에다가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수행한 후에 리스트 값을 한번 출력하면은 이번에 어때? 30, 10, 20, 그리고 40이 추가된 40까지 출력이 되겠죠. 여기까지 먼저 한번 잠깐 봐볼게요. 출력했을 때 현재 리스트는 이것이고 append 40 한 후에 리스트는 40까지 들어갔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째 라인입니다. 팝으로 추출한 값. 그래서 myList 점 한 다음에 팝하고 추출을 했어요. 그 결과 값을 바로 여기다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팝은 리스트의 맨 끝에 있는 값부터 하나씩 하나씩 꺼내거든요. 그래서 팝은 끝에 있는 40이라는 값을 추출해서 자, 추출하고 꺼내고 그걸 출력했죠. 그 다음에 팝의 특징이 꺼내면서 기존 리스트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꺼내는 값을. 그래서 myList를 출력을 해보면 40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결과값 보여드리면 팝으로 추출한 값에서 40 맨 끝에 있는 값 꺼냈죠. 꺼내고 팝 후의 리스트는 40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10번째 줄입니다. mylist.sort. 그러면 원래 myList에 들어있는 값이 여기 있는 30, 10, 20이었잖아요. 얘를 소팅을 시켜라. 그럼 이건 이제 기본 소팅은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그러면 10, 20, 30하고 소팅이 쫙 될 거예요. 그래서 sort 함수를 호출한 후에 리스트 값은 mylist 출력 한번 해보니까 10, 20, 30하고 나올 것이고요. 다시 mylist를 어떤 리버스 함수를 이용해서 역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거꾸로 데이터를 집어넣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후에 리스트 출력해 보면 30, 20, 10하고 거꾸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봐볼게요. 자, 소트 후에 리스트는 10, 20, 30, 리버스라는 함수를 리스트에 적용시킨 후에는 30, 20, 10이 역으로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이라는 위치에 들어있는 값. 그래서 20 값의 위치, 20이 어디에 있는지 인덱스 값을 출력을 해라 라는 거예요. 20이라는 값이 있는 곳은 지금 거꾸로 해서 30, 20, 10이었었잖아요. 0, 1, 2번째, 그러니까 0, 1번째에 20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 값의 위치는 1번째다. 여기 0번째, 1번째, 2번째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값, 인덱스 값이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를 시킵니다. myList에 insert 2,222죠. 그러면 인덱스 번호 2번째에다가 222를 insert 시켜라. insert 후의 값을 한번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자, 여기 보시면 0, 1, 2번째였잖아요. 2번째가 원래 10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222를 insert, 삽입을 시키고 그럼 기존에 있었던 10은 뒤로 밀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remove mylist remove 222, 221을 어떻게 제거해라. 그러면 220이라는 값이 있는 위치로 가서 이 값을 없애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222가 사라지고 남은 리스트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yList의 extend 함수입니다. extend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myList에다가 여기 지금 우리가 extend 함수 안에 준 리스트를 그렇죠, 추가하는 거죠.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뒤에 쪽에 확장이 되는 개념입니다. 리스트가. 그래서 이거를 extend 함수를 수행한 후에 리스트 값을 한번 myList를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신 것처럼 원래 있었던 30, 20, 10 뒤에 77, 88, 77이라고 하는 요 extend한 리스트 값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프린트 함수로 77이라는 이 리스트 안에서 이제 myList 안에서 77이라는 값이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한번 세본 거예요. 그래서 mylist.count 하고 값을 넣어주시면 이 값이 이 리스트 안에 몇 개인가 찾아서 개수 요 리스트에 썼으니까 77이 두 개가 있죠. 그럼 2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주어진 값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length 같은 경우는 어때요? 랭 한 다음에 mylist를 주시게 되면 이 안에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의 개수, 전체 개수를 세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랭스를 구하게 되면은 6하고 그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이 함수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는 함수들이에요. 근데 이제 리스트에서 소트와 관련된 함수 중에요. 소트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sorted라는 애도 있었죠. 그러니까 mylist.sort를 하게 되면 이 myList가 정렬이 되면서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순서가요. 근데 기존의 그 순서는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정렬된 값을 넣고 싶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mylist에 30, 10, 20을 넣고 이 mylist에다가 sorted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 sorted 함수로 나온 결과는 임시 자료거든요. 그거를 new list에다가 집어넣고 자, sorted라는 함수를 수행한 다음에 mylist와 new list를 한번 다 출력을 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mylist 값은 이전 값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new list는 sorted가 되어져 있는 mylist 값을 넣었기 때문에 정렬된 결과 값을 보시는 것처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여기까지 정리를 좀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2차원 리스트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1차원의 개념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행과 열의 개념이 들어가요. 행, 그 다음에 이제 열의 개념이 도입이 되면 이 경우에는 2차원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행에 대한 열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A에다가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12를 넣잖아요. 그러면 A의 00 번째는 다시 말해 0행의 1열에는 1이 들어가는 거고요. 0행의 2열에는 2가 들어가는 거고 0행의 3열에는 3, 그 0행의 0열, 1열, 2열, 3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 행은 2번까지, 열 번호도 0번부터 3번까지 4개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 값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스트 1하고 2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밸류에다가 1을 집어넣어 놓고요. 폼은 i는 range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 바뀌면서 안쪽 포문이 돕니다. k는 0부터 3까지예요. 자, 리스트 1에다가 리스트에다 append 밸류 값을 집어넣어라. 먼저 첫 번째 1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0열에다가 1을 집어넣고 0행 1열에다 여기서 0부터 3까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된 밸류 값 1 다음에 2 넣고 3 넣고 4 넣겠죠. 넣고 자, 그 다음에 이 포문이 끝나고 나면은 아래쪽에서 리스트 2에다가 append 리스트 1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리스트 2는 리스트 1 값을 가지고 있고 다시 리스트 1을 비어 있게 만든 다음에 두 번째 행을 또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자, i는 1이 될 것이고 k는 0부터 3까지 또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이 밸류에 조금 전에 1, 2, 3, 0, 1, 2, 3에 해당하는 4개의 값이 들어갔잖아요. 1, 2, 3, 4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되니까 5가 되겠죠. 5, 6, 7, 8하고 4개의 값을 만든 다음에 그 리스트를 또 추가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자세히 표현을 해드려 보면 이렇게 되겠죠. i가 있고요. 이제 여기 k가 있어요. k에 i가 처음에 0일 때, 자, k는 어디까지 바뀌어요? 0부터, 그렇죠. k는 0부터 1, 2, 3까지 바뀌는 거예요.
리스트 1에다가 밸류 값을 어펜드 시키래요. 그래서 리스트를 하나 제가 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 1이 여기 있어요. 리스트 1이 있고 얘가 리스트 1이에요. 여기에다가 밸류 값을 하나 추가시키고 플러스 시키고 또 추가시키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밸류가 1이었기 때문에 1 추가시키고 플러스 돼서 그 다음 레인지에 또 추가시키죠. 그래서 2, 3, 4 이게 안쪽에서 이 포문이 첫 번째로 돌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리스트 2에다가 어펜드 하래요. 그럼 여기 이제 리스트 2가 어느 쪽에 놔둬 볼게요. 리스트 2가 있으면 이 값이 어때요? 리스트 2에 그대로 복사가 돼서 자, 이게 1, 2, 3, 4 하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리스트 1을 다시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포문에서 i가 1이 되는 거죠. 1이 되면 k가 다시 0부터 3까지 바뀌면서 리스트 1에다가 여기 있는 이 리스트 1에다가 다시 뭐를 하는 거예요? 밸류 값을 계속 누적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의 밸류가 4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지워지고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어때요? 5, 6, 7, 8까지가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 또 들어가겠죠. 리스트 1에. 그리고 이 리스트 1을 다시 리스트 2에 추가하는 거예요. 리스트 2에 추가시키면 이 다음에 이어져서 두 번째 리스트 2의 값은 5, 6, 7, 8이 이런 식으로 해서 5, 6, 7, 8하고 연속적으로 그 다음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리스트로. 됐나요? 리스트 2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리스트 1을 또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레인지 i가 1번에 2가 될 때죠. 2가 됐을 때 다시 k가 0부터 3까지 바뀌면서 리스트 1에다가 밸류 값을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죠. 이번에는 9, 10, 11, 12라고 하는 값들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자, 그 리스트 1의 값을 리스트 2에다 어펜드 시켜라. 그러니까 이 뒤에 연속적으로 또 이어져서 방금 발생시킨 9, 10, 11, 10이라고 하는 리스트 값이 그 다음에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레인지에서 i가 3이 되는 순간 이제 빠져나오고요. 빠져나온 다음에 자, 이제 출력을 해요.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i가 0, 1, 2까지 바뀔 것이고 k는 안에서 0, 1, 2, 3까지 바뀌겠죠. 바뀌면서 자, %3d 여기 위치에다가 리스트 2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래요. 그래서 리스트 2에 있는 값 있죠. 여기 있는 값들 자, 읽어서 첫 번째로는 1, 2, 3, 4 출력하고 AND 끝부분에다가 이제 비어있는 문자 넣어준 거죠. 다음 줄로 다시 레인지가 1이 됐을 때, i가 1이 됐을 때 k가 다시 0, 1, 2, 3 해가지고 여기는 5, 6, 7, 8 출력하고요. 90, 11, 12 출력을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각 행마다 띄어쓰기 위해서 프린트 문을 하나를 더 쓴 거예요. 14행에다가. 예, 그래서 한행 프린트해서 비어있는 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줄과 줄을 구분해주기 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리스트에 한번 두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삽입을 하고 어펜드 시키고 거기 있는 값들을 2차원 배열 형태로 저희가 한번 또 출력도 해보고 이런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보면은요, 방금 전에 예제처럼 모든 그 행이 동일한 크기를 갖는 건 아니에요. 리스트는요, 불규칙한 2차원 리스트도 가능해요.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9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리스트 구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